여러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죠. 이분이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앞으로 3년 내지 4년은 갈겠다, 이렇게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과는 굉장히 다르죠. 인플레이션은 올해가 2021년이 최고였고 2022년부터는 다 낮아진다는 게 공통적인 그런 분석이잖아요. 정부의 어떤 분석 말입니다. 물론 저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만큼, 아니 작년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저는 인플레이션이 올 연말쯤이면 좀 끝나지 않겠느냐, 좀 그때 그 이후에는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 박승 총재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새해도 물가가 2% 이상 오를 거다. 그리고 2% 이상이 3년 내지 4년은 더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장기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박승 총재는요 뭐 관심받기를 좋아하시는 분,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 개혁이라는 말 나올 때 디리노미네이션인가요? 리노미네이션을 하고자 한다고 할 때 앞장섰던, 가장 먼저 말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분이라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3년 내지 4년 간다는 것도 관심받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책대로라면 인플레이션도 3년 내지 4년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승 총재가 처음으로 지적한 것은 이거예요. 기준금리가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일반적으로 적정금리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적정금리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요, 잠재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플러스한 것을 일반적으로 적정금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2021년에 2% 정도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였죠, 평균이요. 그러면 적정금리가 지금 4.5%라는 거예요. 4.5%, 그죠? 지표대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박승 총재는 1%밖에 안 된다. 이거 굉장히 낮은 거다. 저금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어도 세 차례 네 차례, 많게는 2%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금리가 여전히 낮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적정금리라는 게 잠재성장률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아니 충분히 적정금리가 지금 1%밖에 안 되니까 저금리가 맞잖아요.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 볼까요? 또 한 부분을 보면 통화량이 여전히 넘쳐난다는 거예요. 10월 기준으로 12.4%가 늘어나서 현재 통화량은요 3,550조 6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죠. 역대 최고죠. 게다가 돈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12.4%나. 돈에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2020년 대비 2021년에 10%는 가격의 가치가 하락이 됐다고 봐야 돼요. 10%는. 왜냐하면 돈을 그만큼 많이 불렸기 때문에. 시중에다 돈을 많이 뿌리잖아요. 지금 이 기조는요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아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뿌렸잖아요. 올해는 더 많이 뿌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더 많이 뿌릴 겁니다. 그러면 통화량은 계속 넘쳐날 거예요. 통화량. 저금리에 통화량 계속 넘쳐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안 오른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철광석부터 시작을 해서 니켈이나 알루미늄이나 텅스텐이나 리튬이나 안 오른 게 없어요. 많이 오른 거는요. 50% 60%는 당연하고요. 70% 80%까지 오른 것도 원자재 가격의 어떤 일반적인 모양새입니다. 일반적인 모양새. 어디 그뿐입니까? 광물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 값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에너지 값은. 국제 유가는 지금 WTI가 76달러, 배럴당 7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 천연가스는 지금 유럽은 난리도 아니죠. 러시아가 막았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게다가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 곡물값은 또 어떻습니까? 곡물값은 장난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가뭄 때문에도 그렇고요. 쌀값은 쌀값대로, 밀값은 밀값대로, 콩값은 콩값대로, 옥수수값은 옥수수값대로 올라가잖아요. 게다가 물류대란까지 겹쳤잖아요. 물류대란까지 겹쳐서 이게 제때 공급이 또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 가격 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도 충분히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데다가 기업마다 최저임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도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5.1% 아니요. 죄송합니다. 올해 2022년 5.1% 올라갑니다. 그래서 9,160원이 돼요. 여기다가 주유수당 포함하면 이제는 10,000원이 월등하게 넘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잖아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걸러낸 게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전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를 들은 걸 보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임금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최저임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년에 임단협도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임금협상, 임금단체협상 이것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올라갈 수밖에 물가 상승만큼만 올려달라 하는 게 노조들의 입장일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원자재 값의 폭등, 통화량은 더 늘어나고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다. 그러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박성 총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무식한 그야말로 통화 정책이 흔들거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도 많이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4차례 올려야 된다. 충격이죠. 2%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적정금리가 2%는 돼야지. 그래도 낮은데 잠재성장률이 2%고 여기에 전체 물가가 2.5%면 4.5%까지는 올려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적정금리인데 그거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금리를 올려서 부채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물가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온전하다. 지금 박성 총재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박성 총재가 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분이잖아요. 게다가 경제학도 교수님으로서 잘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로들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또 헛소리 하네. 또 관심 받으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들은요, 어쩌면 대한민국을 격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본인이 뭐 한국은행 총재로 다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어떤 섬뜩한 경고도 우리는 조금씩 완벽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내년에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내년 1월에 당연히 올라가고 올 1월에 당연히 올라가고요.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수보다가 하나 적을지는 모르지만 2개 적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4번을 미국에서 올리면 우리는 적어도 3번까지는 올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마 시장에 충격을 줄 거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적정금리가 4.5% 정도 되는 게 적정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가는 여전히 폭등하고 있다. 2%까지 올려봤자 물가 못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3, 4년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물가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기억하자고요.